안녕하세요. 저는 두각에서 영동고 1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안성찬이라고 합니다. 어제죠. 7월 2일 영어 시험을 마지막으로 영동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마지막 시험이다 보니까 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좋은 성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영어 시험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에 아마 좀 슬프고 우울한 상태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엄살이 아닙니다. 네, 정말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나왔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제 수강생 학부모님들께는 이제 문자로 분석 내용을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그거를 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여기에 적중률을 좀 적는 편인데요. 적중률이 이 시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변형되지 않은 지문은 제가 모두 적중을 했습니다만 변형되지 않은 지문의 비중이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중률에 큰 의미가 없고요. 어제 적중된 사례랑 이제 비슷하게 변형한 사례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는 이 시험에 좀 본질을 적어놨어요. 안정된 실력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네, 적중률을 능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하나만 추가하자면 뭐 당연히 꼼꼼한 내신 대비, 복습, 뭐 시험 범위에 대한 공부 뭐 이 정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꼼꼼히 공부를 한 상태에서 안정된 실력만이 네, 적중률을 능가합니다. 지금 적어도 기말고사는 그렇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여기다가 적어놨고요. 이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출제 경향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출제 경향을 말씀드린 다음에 그리고 적중 사례 그리고 앞으로 학습 방향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출제 경향인데요. 난이도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난이도는 매우 어려운 편이었고요. 어휘 수준 말 안 되고요. 변형 정도, 그러니까 변형이 됐다 하면 굉장히 변형이 많이 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변형 비율, 변형된 지문의 비율 굉장히 많고 절반이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지문 길이 보셨나요, 시험지? 네, 거의 밤바닥, 이 A4 용지로 치면은 이 밤바닥을 다 채우는 지문들이 이제 뭐 두세 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지 난이도, 심지어 선지도 수능 스타일로 헷갈리게 내신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등 모든 면에서 어렵게 낼 수 있는 건 다 어렵게 낸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작정하고 만드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등급 커트라인이랑 이 난이도는 2번까지 얘기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문 추가 변형 비중인데요. 객관식 30문항 중 18지문이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에 단순 패러프레이즈, 동의어구만 살짝살짝 바꿨다. 요거는 2지문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사실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원래 이제 영동고에 조금 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문 추가, 즉 초반 한두 문장은 그대로 주고 나머지는 붙여서 만드는 것도 근데 이번에는 사실 6지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개는 다 어떤 거냐? 그냥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새로운 글로 바꿔서 내셨어요. 10지문이나요. 시험 현장에서는 이게 무슨 지문이었지? 라고 사실 인식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아마 학생들의 체감 변형 정도가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사실 모든 시험 대비해서 제가 학생들보다 열심히 합니다. 뭐 강사분들이 다들 당연히 더 열심히 하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다 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지 분석을 할 때 이거 그거구나 하고 이제 바로 찾아서 비교해보고 분석하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분석을 하는데 몇몇 개 지문은 정말로 이거 그건가? 약간 이렇게 저조차도 헷갈리는 문제들이 한 몇 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고 맞는 것 같다. 약간 요 정도로 분석이 되는 그만큼 정말 많이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많이 바꾸셨거든요. 심지어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정말 쉽잖아요. 원래 사실 교과서라는 게 정말 쉬운 편에 속하는데 저희 이번에 시험에 나온 교과서는 또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논문 수준으로 변형해서 내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학생들이 정말 현장에서 느끼는 이 체감 난이도는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네, 정말로요. 제가 웬만하면 어렵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근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고3 해설 강의하고 이럴 때도 사실 어렵다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정말 어려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이제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요.
30문항 중에 상난이도라고 볼 만한 이제 문제가 12문제 정도나 됩니다. 12문제. 그 12문제 중에 5문제 정도는 정말 핵심 킬러. 이거는 정말 누구라도 틀리라고 냈다 수준의 문제가 한 5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7개도 사실 준킬러급에 속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 커트라인은 사실 정확히 이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17에서 18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 전교 평균이 50점이 안 될 거예요. 네, 50점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점이라는 건 저희 시험으로 치면 12.5점이잖아요. 12.5점이 안 될 거고요. 아마 10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도 매우 어려웠을 건데 공부를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 혹은 내가 기본기가 많이 떨어진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절망적으로 다가왔을 시험이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시험 경향이었고요. 3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형과 배점인데요. 중간고사에 이어 여전히 독해력을 강조하는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중간고사 분석 또는 여름방학 특강 안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3 선생님들이 고1로 내려오시면서 보이고 있는 수능적인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 어휘 빈칸 유형이 가장 높은 배점들을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이 배점 간극이 더 컸는데 그거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칸 같은 경우 이제 중간고사 때 1.5점짜리 문제도 있고 했는데요. 1.5점이면은 사실 여기다 4를 곱하면 다른 학교 같으면 6점짜리 문제가 객관식으로 있는 거였는데 사실 조금 의식을 하셨는지 그 배점 간극을 좀 줄이셨어요. 그래서 최대 배점이 1.1점이고요. 최소 배점이 0.4점짜리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4를 곱해보면 여전히 이제 문항 간 이제 간극이 한 2점 정도는 나는 꽤나 좀 큰 차이를 보이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휘랑 빈칸이 가장 강조가 되고 있다. 역시 독해력이 가장 강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어법 문제가 중간고사도 그렇고 기말고사도 그렇고 딱 2문제씩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기말고사는 어법조차도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법도 거의 킬러에 준하는 문제로 냈기 때문에 하나는 그냥 극상 난이도 문제였고요. 하나는 거의 준킬러 정도의 문제였는데 정말 어렵게 내셨습니다. 어법조차도요. 네. 자, 그 다음 4번째로 어휘입니다. 어휘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일반적인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은 매우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네, 매우 어려운 수준이었고요. 대치동 상위권 한정으로 해도 사실 이번 시험의 어휘 수준은 많이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치동 어느 어려운 시험을 보는 학교와 비교하더라도 견줄 만큼 어려운 어휘를 정말 많이 내셨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1, 2 수준은 아득히 넘어섰고요. 고3 수준과 비슷한 게 보통이고요. 그거보다도 넘어서는 단어들도 다수 나왔습니다. 사실 수능에 이런 단어들이 출제가 되면 주석을 주시는 편입니다. 이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아래에 이제 주는데요. 해석을 주는데 이번 시험엔 주석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거를 다 주고 알아야만 풀 수 있게 냈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이제 학교들 중에 어려운 어휘를 출제를 하더라도요. 정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즉 몰라도 풀 수 있게끔 내는 게 조금은 일반적이긴 한데요. 이번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다 알아야만 풀 수 있게끔 내셨어요. 즉, 나 이거 둘 다 모르는데?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5문제 거의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요. 어휘 모르면 틀리는 문제들 꽤 있었습니다. 예시를 몇 개 좀 드릴 건데요. 뭐 예를 들면 peril, mitigate, hamper, impudent, exacerbate, replenish 이런 단어들은요. 사실 수능 기출 단어라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 수준의 단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휘를 사실 탄탄히 좀 채워야 됩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기말고사처럼 나올지 중간고사처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학기에는 그 중간으로 나올지. 근데 중간고사 때도 사실 어휘 자체는 난도가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 공부를 사실 영동고 기출 그리고 이제 수능 필수 또 거기를 넘어서는 어떤 논문 수준의 그리고 또 뭐 탭스, 토플 이 정도 수준의 단어들도 좀 같이 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 경향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시험 유형을 보면요. 이제 교과서는 4문제,
지금 서술형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교재에서는 15문제, 비중이 상당히 높죠. 부교재는 25지문 중에 15문제가 나온 거고요. 모의고사는 이번에 갑작스럽게 또 추가가 되면서 학생들을 정말 힘들게 했고, 물론 저도 힘들게 했습니다만, 네, 강사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39지문 중에 11문제가 나오면서 다소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렇게 좀 출제를 하셨습니다. 네. 유형을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입학, 어휘, 빈칸 이런 정도가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하나 좀 볼 거는요, 순서 사입이 중간고사 때는 3문제로 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이 출제 비중이 많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하나 볼만하고요. 순서 삽입은 원래 변형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이번에는 순서 삽입조차도 변형해서 킬러 문제처럼 낸 문제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중 사례입니다. 저희는 7건의 분석서, 4건의 문제 교재, 6번의 실전 모의고사와 5번의 복습 테스트를 시험 기간 동안 치렀고요.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했고요. 이 중에 기본적으로 큰 변형 없이 출제된 13문항은 모두 적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고득점으로 가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13문제니까요. 이거를 정말 철저히 다 맞춰줬다 하더라도 아직 대략 13점이 좀 안 되죠. 네, 한 문제당 1점이 안 되니까요. 13점이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학생이 이제 10점을 못 넘었다. 그건 이제 기본적인 공부도 사실 좀 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3점 언저리에 있다 하시면은 그래도 할 만큼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요. 이제 이걸 넘어서는 게 이제 1등급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17, 18점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형되어서 새롭게 출제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하지만 저희는 6번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이런 다양한 지문의 변형 추가 이런 것도 훈련을 꽤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비슷하게 변형된 지문도 다수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시들을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중한 예시랑 이제 변형한 거를 비슷하게 이제 예상한 거 그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기말고사 18번에 여기 빈칸 자리인데요. 요거는 제가 실전 모의고사 2회차에 똑같이 냈습니다. 여기 color perception 자리, color perception 다음 콜론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정확히 맞춰 냈고요. 이건 제가 직보 때까지도 사실 나올 게 여기밖에 없다라고 학생들에게 강조해서 얘기했던 자리입니다. 기말고사 27번 보시면 문장 삽입인데요. in contrast로 시작하는 이제 부분이죠. in contrast 여기 문장 삽입으로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저희 내신 분석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전 모의고사가 아니라 내신 분석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 29번을 보시면 so did other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 삽입은 제가 똑같이 3회차에 출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변형 없이 나왔던 것들을 맞춰낸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한 예시를 보면요. 이게 원래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바일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 상호작용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제 원래 저희 시험 범위 지문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학생들에게 좀 복습 테스트 실전 모의고사로 대비를 시킬 때 모바일 상호작용에 대한 안 좋은 점, 너무 이제 핸드폰 많이 보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변형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지문의 이제 주제는 모바일 상호작용이 안 좋다였어요. 그래서 친밀감, 연결감, 대화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로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켜줬던 그런 변형 포인트인데, 쌤도 똑같이, 학교 쌤도 똑같이 이제 모바일 이제 상호작용을 안 좋게 묘사하시면서 우리의 집중력을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이제 어휘 문제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물론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데 저희는 항상 이렇게 실전적으로 변형시켜서 모의고사를 매주 치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게 원래 이제 숲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한 다음에 좀 쓸데없는 사용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제 원래 시험범위 지문이었는데요. 숲의 중요한 기능에 좀 포커스를 맞춘 글로 다시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때도 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숲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역할을 얘기하는 지문으로 살짝 개조해서 실전 모의고사 때 냈던 거거든요. 근데 쌤도 똑같은 이제 주제로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숲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출제를 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신 연결사 문제로만 이제 내신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purifying the air이라고 공기 정화하는 이 필터의 역할을 한다고 여기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도 똑같이 여기 natural air filters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주제는 완전히 똑같이 변형을 해서 낸 겁니다. 물론 글이 똑같을 순 없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전 대비를 항상 시키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동고 1학년 이 답 없는 시험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 좀 일단 보면요. 첫 번째로는 우선적으로 본문에 대한 꼼꼼한 반복 학습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이렇게 다변형 될 거면 내신 안 해. 그냥 모의고사나 할란다. 이런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신 시험은 50분 안에 지금 3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이 중에 이렇게 18개가 변형이 되고 또 지문 길이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과 비교했을 때 수능에 거의 막 2배 정도 되는 글의 길이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실력적으로 안정되지 않을 뿐더러 시간도 무조건 모자라요. 그래서 내신 시험은 사실 봤던 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신 안 할래. 그냥 나는 실력으로 할래. 그냥 수능 대비는 할란다. 이거는 정말 큰 오산이고 오히려 본문을 꼼꼼하게 복습해주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면 사실 그렇게 13개 정도는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빠르게. 나머지는 원래 이거였는데 이렇게 바뀌었네? 그러면 이런 글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선은 기본적인 시험 범위에 대한 학습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필수 어휘뿐 아니라 심화 어휘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다는 거. 저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따가 이제 잠깐 말씀드릴 거지만 여름방학 때 기본적인 수능 기출 어휘뿐 아니라요. 영동고 기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논문, 탭스, 토플 수준의 어휘까지 다 대비를 하면서 주간 300개 이상의 단어를 암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좀 빡센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름방학이 좀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좀 공부량을 확실히 늘려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2학기 때 조금이라도 대비가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는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어휘 수준 자체는 그래도 높았던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기도 어휘는 어려울 거고요. 여전히 2학년 가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는 미리미리 많이 해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시험 범위 지문의 원문과 다양한 논문 리딩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 2번을 기본적으로 선행한 다음에는요. 1등급을 위해서는 3번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 또 평소에 독해 실력을 쌓는 것이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여름방학 때 정확히 여 컨텐츠를, 그러니까 영동고 1학년만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제가 시험 대비 기간 내에 이렇게 확실한 대비를 해드리지만 사실 영동고 시험의 시험 기간 대비에만 열심히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반드시 기본적인 실력을 많이 높여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제 여름방학 특강 개강은 7월 19일 토요일 6시에서 9시 내신반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개강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자세한 커리큘럼과 안내 영상은 저희 두각학원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저한테 직접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실력만이 영동고 1학년의 안정된 시험 성적과 이 적중률을 능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두각학원 영어 강사 안성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